안녕하세요. 이춘의 세상만사 시작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윤석열 퇴진 경남운동본부 이병하 상임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21일 또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다시 거부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의미로 판단하십니까? 예, 우선 이 소통의 창구, 우리 이춘의 세상만사 유튜브에 초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바대로 정부는 이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현재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소수 특권층, 자기들 권력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입장만 대변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봅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다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했다는데 지금 몇 번째 거부한 거죠? 예, 오늘 이거까지 거부를 하면은 현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10번째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상급 분립 정신도 뭐 필요로 한 것이지만은 현재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는 국회에서 전체 국민들의 관심이 있고 반드시 이 소수 약자들을 위해서 통과해야 된다는 법으로 의지로 갖고 통과한 법안을 전체 거부를 다했습니다. 이거는 상권 분립 정신을 상당히 훼손시키는 행정부의 폭거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퇴진 경남운동본부에서는 그 최상병 특검을 갖다 거부한 데 대해서 21일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제가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과정을 보고 2시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째 참석하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고 통과되기를 바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핵심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 권력이 공권력이 직권 남용으로 의한 범죄 행위를 엄폐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최상병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보수와 진보 뭐 정당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우리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첫째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제일 국가의 의무입니다. 네. 근데 우리 역대 정권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도 그렇지만 최근에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부터 많은 군의문사 이런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목숨을 저버려도 국가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그 국가 최고 지도자의 사실은 생명, 인권, 존중 정신이 미약한 데서 저는 발생한 사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군인입니다. 군의 본연의 의무는 국토를 보유를 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제우선인데, 그러하면 국가가 침집해서 전장터에 내보내려면은 기본적인 무기는 지급을 하고 전장터에 내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폭우 홍수 피해에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가는데 국민 조끼 하나 없이 맨몸으로 내보냈다라는 것은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사지로 내몬 살인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아무리 명령체계에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최소한도로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저는 이 최수건 일병이었는데
뭐 상병으로 특진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제대를 전역을 시키는데 사실 부모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자체가 체외 수정을 통해서 엄마가 41살에 개우 얻은 귀한 외동 아들이었어요. 정말 귀한 아들이네요. 네,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는데 네. 국가가 1계급 특진시 주고 훈장 주고 국립모지에 안창해 준다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덮으려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국방의 의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 이런 공무원들이 네. 자기의 목숨 바쳐서 열심히 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 물어야 되고 다시는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도 아들을 둘 주고 있기 때문에 다들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솔직히 아들을 갖다가 군대 보내는 엄마들은 다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막 예, 예. 흥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 그 죽음조차도 구명조끼 하나 예. 없이 애를 그렇게 해놓고 나서 또 이것조차도 그런 사건으로 뭐 사단장이 징계된다면 누가 하겠냐고. 아니 그것보다 진짜 우리 많은 예. 국방 의무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진짜 중요하죠. 예. 예. 그리고 오늘 이제 기자회견 하실 때 국민의힘 앞에서 그 당사 앞에서 하셨잖아요. 예,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제 특검을 재의결할 걸 촉구하셨는데 현재 그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 이제 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했던 말은 사실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하고 싶지 않다. 왜? 국민의힘은 우리 중국 시대에 한 칸을 조고를 생각나는 것밖에 없다. 지록 위마 말을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하면 말을 해야 됐던 시절. 저희들이 국민의힘에 와서는 국민의힘이 절대 권력자한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사슴은 사슴이고 말은 말을 하고 올바른 국정 운영하도록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되는데 마치 한간 조고처럼 그냥 대통령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올바른 국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노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냐 하면은 이게 수사 중이고 또 공수처에서 조사를 할 것인데 왜 지금 와서 이 정치적인 쟁점을 문제로 삼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사건이 일어난 지가 10개월이 가는 시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중요한 단서라든지 원인을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지 너무 의문스러워요. 네, 그거는 아까 소수 특권층 몇몇의 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카르텔의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워낙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렇게 공인으로서의 거부권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사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이러면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사용물로 행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사적으로 소득 기득권, 자기들 간에 공생관계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 정말 제 역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던 그 수사단장 박 대령의 사고 조사 결과를 군 자체에서 국방부 장관이 정말 조사를 잘했다라고 결재가 했던 것을 다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소를 시키는 이렇게 해서 이걸 은폐를 하고로 한 이것은 국기문란 행위고 너무나 큰 범죄 행위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국정농단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 보기 때문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 저녁부터
한서병원 앞에서 집회도 지금 잡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아까 질문, 말씀하시면서 국민의힘 앞에서 하고 싶지 않은데도 국민의힘 앞에서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 도중에 제가 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이 확보를 한 우리 제2의 정당이고 또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여당이 반드시 거기에 권한과 책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올바르게 가든 바른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 황간 조고처럼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경고네요. 올바른 역할을 해달라고 거기 가서 참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호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물러설 게 아니라 다시 하려면, 재의결을 하려면 그 국민의힘이 한 17살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도 양심적인 그렇죠. 그 의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명도 이렇게 이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막 나선 사람이 있잖아요. 이미 그렇게. 이거는 왜냐하면은 명백한 사실이 있고 또 그것을 은폐하려고 하는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절대로 이거를 은근슬쩍 넘어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진실을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양심을 걸고 이것에 동의도 하고 반드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 기대를 가집니다. 특히 대통령의 그 특검, 이 최상병 문제를 갖다가 거부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정치권, 야당도 7개 야당들이 다 협조해서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또 시민사회단체들도 이제 행동할 것을 이제 결의했었는데 향후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전 지금 사실 곳곳에 국민들이 지금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고물가부터 시작을 해 고환율 이래가지고 서민 생활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가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나 우리 시민사회단체도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힘을 쏟아야 되는데 이리 명백하게 거진 다 밝혀진 것을 국가 권력이 은폐를 하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서 촛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대규모 항쟁서거래 촛불이 저는 켜질 것이라 봅니다. 다시 근데, 또. 그래서 서울에서 촛불이 켜지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전세 버스를 내서 서울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경비가 낭비됩니다. 이런 국민적인 소모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지금 매달려도 힘든데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정치 쟁점만 안 되도록 저는 정부 여당이 정말 현명한 결단을 해서 이게 역사에 올바르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서울 올라다니까 너무 힘들어요. 집회하느라고 서울 올라다니까 특히나 우리는 이 경남 지역에서 가기는 너무 힘들고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 되기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우리가 총선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경남은 아니지만 좀 그렇지만 또 이렇게 그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쳐갖고 국민의 뜻들을 갖다가 전달하고 또 경고하고 이랬던 힘들이 예전에도 이제 역사를 바꿔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경남 운동 윤석열 퇴진 경남 운동본부에서 이제 향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제 여기에 장기적인 이런 계획보다는 오늘 당장에 약간의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전국민적인 분노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하겠지만 우리 이제 경남에는 특히나
우리가 여 마산에 김주의 열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3.15 부마항쟁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네. 아마 그런 정신의 힘을 받아서 이 최상병 특검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진실이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알려내고 또 이걸 함께 모아서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하는 그런 집회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한서병원에서 집회하고 예. 또 이 집회는 오늘 한 번 말고 또 계속 할 예정이십니까? 예, 오늘 저녁 6시 반에 하면서 네. 지금 그 참여자들한테 의견도 또 수렴을 하고 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 억울하고 잘못된 내용을 알려낼 건지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를 오늘 저녁에 더 논의해서 네. 계속해서 이어갈 건지 대규모 할 건지 네. 이런 거는 오늘 저녁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그런 게 결정되시고 나시면 또 한번 오시고요. 예. 예, 저는 이병화 상임대표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궁금한데 원래 본래 신분이 공무원이셨잖아요. 예. 공무원 신분으로 이런 사회활동을 나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계기로 이 사회활동을 하게 되셨습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네. 제가 이제 진주시청에서 공무원 경남도청의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해야 되고 공무원도 노동자다라는 이 명제가 이제 도래된 겁니다. 사실은 공무원 노조를 하게 된 데는 저희들이 좀 억울한 면도 있는데 사실은 정부가 이 앞장서서 공무원도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계속 찰필 미뤘습니다. 근데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우리가 가입할 때에 우리 정부가 언제부터 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시기도 왔고 그래야 함에도 국가가 오만 핑계를 대가지고 오만 핑계를 오만 핑계를 대가지고 예. 뭐 이거를 직장 협의회니 뭐 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조합은 주체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는 조직이다라는 이런 이제 뜻을 모아서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예요? 2000년 초부터 이제 출발이 된 겁니다. 사실 2000년 초부터 출발이 된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공무원 신분은 국가 정부가 시키는데 명령을 받아서 수행해야 된다는 이런 명령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명령불복종으로 저희들이 처음 여러 집회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경남도청 지부장, 경남본부장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노조, 경남도청 지부장도 하고 경남본부장 하면서 이제 서울구치소, 마산교도소로 두 번 재패 들어가다 보니까 두 번이나요? 예. 자동으로 이제 이 해직되셨겠네요. 공직 신분이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공직 신분이 박탈당하다 보니까 막상 갈 데가 없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제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역할로 좀 와서 해주면 안 좋겠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해직된 상태에서 공무원이 아니니까 복직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시민사회단체로 들어왔었고 17년 만에 제가 이제 복직을 했습니다. 해직된 지 17년 만에 이제 복직을 해가지고 임기가 한 정년이 7개월 정도 남았었는데 그래서 사무관 교육 갔다가 재성당에 있는 경상남도 재성당 사업소장을 6개월 하고 사실 이제 정년을 마쳤습니다. 정년을 마쳤는데 그래서 이제 공무원 할 때와
또 이게 퇴직하고 난 게네, 소득이 엄청난 차이가 생기면서 이 생계비를 벌여야 되겠다라는 이런 고민을 하고 이제 있었었는데, 우리 지역에 뭐 김영만 의장님, 뭐 이경희 대표님 이런 원로님들이 한번 같이 식사를 하자 같더니만, 다른 것 가지 말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좀 더 해달라. 밥은 못 먹고 살면 우리가 책임질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겠네요.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다시, 이걸 해야 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가 들어왔고, 거기에는 제가 이제 뭐 취임식 하는 행태에서 말을 했는데, 제 개인보다는 우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특히 상근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무실도 없고, 직기도 없고, 뭐 보수 같은 거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흘러온 과정에 같이 투쟁 현장에 있었는데, 내가 그냥 옆에라도 있어주면, 뭐 안 좋겠나. 아유, 큰 짐 주셨습니다. 뭐 이래야 지금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참 이게 하면서도 가슴 답답한 게 많고, 또 이게 또 시민사회단체 역량이라든지 또 제 개인적인 능력도 한계도 있고 이래서 깝깝한데, 어떻든 뭐 자꾸 손잡고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아니, 저는 공무원 노조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 최상병에서도 나타나지만 엄연히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상명하복이라든지 복지부동의 그 공무원 기강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렇게 부정부패나 아니면 이 부조리에 이렇게 개입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지금 공무원 노조는 이제 그럼 노조 노동상권이 다 보장되고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로 하려면 끝도 끝도 없는데, 상권자 쪽에서 그럼 이건? 이건도 아닙니다. 지금 일건도 제대로 안 돼가 있습니다. 이름만 공무원. 일건은 뭐가 될까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단체 행동권,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이고,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이 단결권이 있다. 함께 해야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120만이라 합니다. 근데 현재 공무원 노조법상은 다 해봐봐야 50만이 안 됩니다. 그럼 이 단결권이 없잖아요.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는 군인도 노동조합을 합니다. 프랑스니 이런 유럽 선진국들은 판사들도 노동조합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어떤 정치적 논리에 가지고 지금 노동상권은 그냥 이것도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스위스 이런 나라처럼 공무원 노조법이라고 하는 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노조법에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노조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갖고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엄청실히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공무원 노조가 생기면서 공직세의 잘못된 간행, 부조리 같은 거를 이제 타파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 노조법에는 또 그러한 개연성이 좀 있는 자리는 공무원 노조 가입을 못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거 이제 많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나마 지금 공무원 노조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눈에 보이는 갑질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이래 잘못된 이런 것은 많이 이제 곤치지고 있고, 뭐 공직사회 계획이라는데 계획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정 부분 변화는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이병하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희생을 감수했었지만 이게 필요한 곳에 지금 하신 거다, 그죠? 이게 또 앞으로도 이제 진행돼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시스템, 공무원이라는 게 얼마나 공적인 기관은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아까 잠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시민사회, 원로 시민 대표 사회 했었던 원로들께서 좀 예. 권하시기도 하고 또 내가 더 이걸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지만 그래도 내가 사회 활동을 지금 지속하는 이유 그걸 말씀 제가 예, 이제 이걸 시작할 때부터 그런 공공에 이제 그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 제가 이제 뭐 다른 매체에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 경남에 땅의 기질이 그런 것 같더라. 조금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이런 기질이 있어. 내가 그런 걸 좀 받은 것 같고. 정의감. 약간 막 그런 것이 이제 공직사회 근무할 때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걸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사회적인 약자 또 이게 올바르지 못한 어떤 행위를 봤을 때는 어쨌든 누군가는 자꾸 목소리를 내야만이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거다. 이게 엊그제 5.18인데 그 당시에 만약에 그 시민들이 저항하지 않고 군인에 짓밟혀서 그대로 덮어졌다면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영원하고 우리나라 군부 독재 시대 박정희가 아니고 전두환 이후로 계속해서 군부 독재가 유지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누군가 저항하고 자기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뭐 민주주의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자유도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서 이제 이런 많은 흘러온 역사에서 희생된 사람 또 우리 앞서 노력했던 선배님들 또 현재 상근 활동가들 막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가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그렇죠. 또 이래서 막 계속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부족하지만 가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특히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척박하기 때문에 더 이병화 대표님 같은 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감사하다. 시민의 한 사람 이 어려운 자를 지켜주고 있는 거 감사하던 말들 하고 같은 좀 역사의 책무를 지고 가시는 우리 또 이춘 작가님이신데 함께 해서 참 또 새로운 인연이 생겨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저도 항상 이제 우리가 3.15 이것도 있고, 또 부모 항쟁도 있고, 마상이 바뀌면 뭐 세상이 바뀐다고, 막 뒤집어진다고, 이런 아주 우리가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 판을 바꿀 수 있는 이병화 대표님 같은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고 좀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어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뭐 학생들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이 좀 의식 있게 역사 공부도 하고 또 의식 있게 커 나갈 수 있도록 또 이제 우리 앞선 선배들이 크고는 학생들부터 상근 활동가들까지 좀 저희들이 막 힘 닿는 데까지 많이 지원도 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세상에 또 사람을 갖다 더 성장시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역사가. 맞습니다. 저 추가로 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일단은 뭐 제가 근래 들어서 이런 뭐 개인 유튜브 방송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이제 몇 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능력 있는 이제 구장 감독을 위시를 해서 이 유튜브 방송이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가 대중 매체나 메이저 언론들이 비춰주지 않는 곳을 조금 더 많이 비춰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역사가 흘러오는 과정에 누군가는 그 역사에서 권력과 그 기득권을 지키려 쌓았으면 또 다른 빼앗긴 사람은 그걸 뺏기 위해서 항상 저항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역사의 진리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제대로 된 급여도 없이 상근자로 복무하고 있는 우리 활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더 힘내고 네. 신바람 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 많이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저희가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가 정치라든지 모든 게 중앙 집중이지 않습니까? 예. 권력도 중앙에, 맞습니다. 돈도 중앙에, 정보도 중앙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들도 중앙에 우리를 불러주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곳에 보면 너무 사연 많은 사람들도 많고 또 진짜 진심인 분들로 일하시는 진짜 급여도 없이 활동하시는 활동가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게 바로 힘이 되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조심 감사합니다. 예, 예. 예,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병 특검 거부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퇴진, 경남운동본부 이병하 상임대표를 모시고 향후의 일정 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춘의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